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는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가 출범을 기념해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용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교정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중세교회가 옷과 음식을 상자에 담아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한 의미를 살려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훈훈한 나눔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줄지어 서서 박스 안에 식료품을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햇반과 고추장, 식용유 등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생필품이 담겼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춥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포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식료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또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차곡차곡 쌓인 희망 박스들은 전국 각지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총 2만 개의 박스가 450여 곳의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해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굿피플을 통해 지금까지 135억 상당의 희망박스 13만 5천 개가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담아서 같이 보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굿피플은 앞으로도 희망박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온정의 빛으로 밝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던 희망박스가 오늘 이 시대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른바 알리아 운동을 돕는 단체가 한국에 본격 출범했습니다. 알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한국 알리아 운동 본부는 알리아 운동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목표로 인천 주사람 교회와 여러 협력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본부는 사방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1년에 유대인 3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전한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는 알리아 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유대인도 놀랄 일이라며 이스라엘 영적 회복 운동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알리아 운동 본부 대표 장상길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깨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알리아 운동으로 한국교회에도 선교의 불씨가 번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교정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교정 선교 전문기관인 세진회가 마련한 이번 축제에서 수용자들은 수감 생활 도중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풀어내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가족들과 교정 사역자들은 무대를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800석 규모의 행사장이 가득 찬 이날 축제에는 소망교도소 소망합창단과 로뎀 청소년학교, 명지 참빛 선교단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영화 하모니로 유명한 청주 여자교도소 하모니 합창단도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진회는 올해부터 40년 넘게 이어온 음악회를 교정축제로 확대해 그동안 교정사역에 함께한 교도관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세진회 정직원 이사장은 세진회는 지난 51년간 숨죽여 살아가는 수용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보호 청소년들을 품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어왔다며 수용자들이 그동안 묵묵히 교정사역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어울려 노래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로 실명 고문 의혹 등 경찰들의 과잉 진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홍콩 시위 참여자가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요.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은 이에 맞서 폐품 등을 쌓아올려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시위 참여자가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학생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홍콩 중문대학, 이공대학, 시립대학 등 여러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교내까지 진입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차량과 함께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경찰에 맞서기도 했으며 화염병을 쉴 새 없이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통근열차 승강장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이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법에 따라 승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법이라며 이 남성을 연행했습니다. 남성은 관련 표지판을 본 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벌금 $250를 부과받고 풀려났습니다. 해당 통근열차 회사 측은 유료 승강장에서 음식물 섭취로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주위 승객들은 그런 설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가 최근 폭우로 인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도시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수 수위가 127cm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베네치아는 통상 수위 80cm를 넘어가면 베네치아의 명물인 바포레토 등 대중교통과 산마르코 광장 등의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수 수위가 140cm를 넘어서면 베네치아 섬의 59% 이상이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당분간 조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굽동물로 알려진 쥐사슴이 30년 만에 베트남에서 포착됐습니다. 베트남 뉴스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구 야생동물 보조는 베트남 남부 근처 열대우림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 32대로 쥐사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쥐사슴은 몸집이 토끼 정도여서 발굽 있는 포유류 가운데 가장 작은 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쥐사슴은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혼자 있기를 즐기고 움직일 땐 발끝으로 걷듯이 조심스럽게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소방대원들이 무게가 80kg이나 되는 뱀을 포획했습니다. 현지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한 농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6명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뱀을 포획했는데요. 포획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릴 만큼 사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이 뱀은 농장에 있던 염소와 고양이를 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조치를 위해 포획한 뱀을 야생동물보호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다시 한번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내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정보 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취업자가 3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9월 34만 8천 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앞으로 낮아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되고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 윤모 씨가 20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며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 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총교회 김진출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19년 안산시 성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회 성도와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불우이웃 500여 가정에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기총 직전 회장 최현규 목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11일에서 12일 제54회 전국노회 임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에서는 교회법, 대신의 정체성 회복, 100세 시대의 목회자 은퇴 준비, 노회회의 절차와 실제 등에 대한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총회장 황영식 목사는 우리는 교단 분열의 아픔 속에서 대신을 지켜냈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교단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최근 플러신학교의 플러 코리안 센터와 협력해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21명의 수강생은 전문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칸이 정조소장은 앞으로도 한인교계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 백석문화대학교가 12일 사단법인 충청남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의 한 기관은 재학생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 봉사, 연구활동 수행 시 각 기관의 인적 자원 상호 교류, 각 기관이 보유한 자료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